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TV소장 방희선입니다. 며칠 전에 대연 DIL 분양권을 매수하셨던 분이 저랑 상담을 했던 내용인데요. 사실 분양권은 투자 금액이 큰 금액이 투자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금 10%, 옵션 10%에 적당한 프리미엄만 주고 묻어두면 미래에 2027년 4월에 새 아파트가 될 그런 집을 한 채를 찜을 해둘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분양권이 있습니다. 1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그 뒤에 뭔가를 살 때 과연 우리가 뭐를 사야 비과세 플랜이 가능할까? 1분양권 먼저 샀습니다. 이 1분양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이제 매수하는 분양권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다른 아파트를 하나를 샀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되면 분양권이든 요 뒤에 산 아파트든 먼저 파는 거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과세. 이렇게 매수를 한 상태에서 요 분양권이 이제 완공된 아파트가 됐어요. 분양권이 완공이 됐어요. 들어갔습니다. 실거주하러. 요 뒤에 새로 산 분양권 하나 사고 아파트를 하나 샀다가 요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시다가 이제 분양권이 완공되어서 요리로 다시 이사를 들어간 거죠. 들어가면서 살던 요 아파트를 처분하고 들어가면 비과세가 되나요? 안 됩니다. 요거는 분양권에는 대체주택의 개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무조건 과세거든요. 무조건 과세. 그렇다고 먼저 산 요 분양권을 또 예를 들어 완공이 됐다라고 합시다. 분양권 플러스 아파트 있던 상태에서 분양권이 아파트가 되고 그러면 원래 샀던 요 아파트도 하나 있었고 분양권이 완공된 신축 아파트도 하나 있고 아파트 두 개잖아요. 이럴 때도 앞에 있던 이 아파트든 완공된 요 분양권이 새로 완공된 이 아파트든 둘 중에 먼저 파는 건 역시 무조건 과세입니다. 비과세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소장님이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양권 하나를 샀어요. 크게 얼마 투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양권은. 근데 정말로 돈이 한 2억 정도 여윳돈이 있다는 얘기죠. 분양권에 예를 들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투입을 하고 나니까 그 은행에 넣어놓기는 또 이자가 별로 많지가 않아서 정말로 세금을 좀 절세를 하면서 뭘 사놓고 싶은데 소장님 좀 도와주세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분들께 가장 적합한 투자가 바로 초기 재개발 지역에 대신 초기 재개발 지역이라 하더라도 입지라든지 이런 게 확실하고 들고 계시면 좋아질 괜찮은 자리여야 되겠죠. 그런 초기 지역에 어떤 물건이어야 될까요? 관리 처분 인가 전까지는 신분이 토지인 물건. 토지도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위에 주택이 있는 주택 밑에 있는 부속 토지. 한마디로 남의 집 마당인 거죠. 이거는 이런 토지도 있고 그냥 순수 토지도 있습니다. 순수 토지 중에 이제 예를 들어 나대지도 있을 거고 그 중에 도로도 있을 거고 이런 거죠. 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재산세도 안 나옵니다. 남들이 그 공용으로 이용하는 그런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가 안 돼요. 그리고 도로는 아까처럼 취득세의 주택수를 카운트할 때 여기에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남의 집 마당인 부속 토지는 양도세에는 얘가 토지로 처분해서 토지 양도세를 물지만 내가 만약에 기존 집을 두 채를 갖고 계시다. 일시적 2주택으로 딱 세팅이 되어 있다. 이런 상태에서 남의 집 마당에 있는 그 부속 토지를 샀을 경우에는 양도세는 틀이 안 깨어집니다. 그냥 일시적 2주택으로 원래 있던 집 두 개만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취득세는 얘가 있음으로 해서 집이 두 채 있는 상태에 만약에 부속 토지도 하나를 샀다. 그러면 얘는 위에 집이 있는 토지다 이러면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집 두 개하고 요 부속 토지 하나하고 세 채로 봅니다. 다음에 다른 집을 살 때는 네 채의 취득세를 물어야 되거든요. 부속 토지는. 근데 도로는요. 거기에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토지 중에서도 도로 매물을 만약에 사셨다. 저랑 상담하셨던 그분이 예를 들어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대연 DIL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권. 그 상태에서 도로 매물의 점포 3구역을 예를 들어 하나를 샀습니다.
이렇게 샀을 경우에 이분은 앞으로 어떤 플랜을 가져가실 수 있는가. 이건 사타가 통과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재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좀 플랜을 다 검토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지를 단디 보시고 된다 하면 그 심의에서 통과시키고 재개발로 진행을 하도록 해주세요.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언제? 10월 2일 날 심의를 했고 통과됐다는 통지를 10월 11일 날 통지를 받았습니다. 요런 이제 초기 지역에 도로 물건을 만약에 사셨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분은 분양권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은 도로인 요 토지죠, 토지. 여기가 점포3이 나중에 관리 처분 인가가 언젠가는 나겠죠. 요건 하기 전까지는 그냥 토지예요, 토지. 땅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주택수 이런 걸 카운트할 때는 그냥 지리산에 있는 땅 하나 가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얘가 이제 어느 날 관리처분 인가가 딱 나죠. 그러면 점포3이 언제쯤 관리처분 인가가 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대충 예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앞으로 남아있는 진도가 구역 지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진도가 이제 조합 그 감정평가 받게 되겠죠. 감정평가 받고 플러스 평형 신청합니다. 그리고 총회를 다시 열 것이고 그리고 관철을 신청할 거예요. 관리처분 인가를. 그리고 이주비를 신청하고 이주비 다음에 이제 철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조합은 동호수 추첨하고 이제 일반 분양할 것이고 착공을 해서 나중에 그 일반 분양하고 나서부터 보통 한 3년 반에서 4년 정도는 집을 짓습니다. 그 기간까지 다 하면 제가 볼 때는 빠르면 뭐 한 8년, 정말로 길면 10년도 내다봅니다. 그 관리처분 인가까지가 구역 지정되는 거면 한 1년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되는 것도 1년 잡고 사시까지 뭐 또 한 1, 2년 잡고 관처까지 제 개인적으로는 한 5년 정도를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 5년이 지나기 전에 2년 반 정도 지나면 DIL 분양권이 입주를 한다는 얘기죠. 그때는 이제 아파트가 됩니다. 아파트가. 분양권 있을 때 아까 다른 아파트를 사면 둘 중 먼저 파는 거는 무조건 과세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역 안에 있는 도로를 샀을 경우에는 그냥 토지거든요. 그래서 분양권 플러스 토지 갖고 있던 거는 머릿속에 그냥 하나도 고민할 게 없습니다. 이러다가 계속 아직 토지, 도로 갖고 있는 상태인데 얘가 이제 입주를 해서 아파트가 됐잖아요. 아파트가 되고 난 그 이후에 요 도로가 관리 처분이 나면서 입주권이 된 거예요. 오늘 제가 영상을 올리는 그 요 목적 중에 또 하나는 도로든 순수 상가든 집이 아닌 어떤 요런 도로나 상가나 요런 물건으로 관리 처분 인가가 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주권이 됐잖아요. 토지가 입주권이 되고 나면 요거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승계조합원의 그 혜택을 똑같이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한번 보세요. 2027년 4월에 아파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분양권이 뚝딱 신축 아파트가 됐어요. 대연 DIL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요 도로가 입주권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건은 승계조합원의 혜택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승계조합원 혜택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어떤 거냐면 승계조합원은 앞에 있던 기존 아파트를 종전주택을 요 승계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뀐 요 재개발이 제가 그분한테 이제 예를 들어 상담 드릴 내용은 점포 3구역인 거죠. 점포 3이 완공이 된 입주하려고 잔금을 치거나 사용승인일이나 그 둘 중 늦은 날 기준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안까지는 대연 DIL이 아파트로 바뀐 2027년 4월 이후 아파트로 바뀐 요 대연 DIL을 점포 3 완공되고 나서 3년 안까지 아무데나 처분해도 얘는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집 한 채만 딱 가지고 있으면서 요것만 딱 팔면 비과세. 그 하나만 투자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 요 어떻게 물건에 토지에 1억 3천에 실을 뿌려놓은 게 점포 3도 입지가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전체 세대 1500세대를 짓고 조합은 한 절반 정도 수준이 됩니다. 전폭 앞에 거리, 부전역, 부산시민공원, 서면 롯데백화점, 그 서면의 모든 상권 전부 도보로 다 이용 가능한 그런 입지예요. 점포 3구역이. 그리고 BIFC
그 금융단지 있죠. 그쪽에 있는 화이트 칼라, 직주 근접으로 주거 지역으로도 얼마든지 선호를 할 그런 수요가 있는 그런 단지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지금 도로 물건이 1억 3천에 양도세나 취득세에 1도 걸리적거리지 않는 물건이 나왔으니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방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DIL 분양권 가진 분하고 딱 매칭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투자 물건이 되는 거라서 지금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요런 투자 방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양권이 완공되고 그 이후에 그 승계조합원으로 입주권이 될 그런 도로나 토지 물건, 그것도 저렴한 금액에 하나를 샀어요. 이렇게 묻어놨다가 더구나 뭐 젊은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1억 5천 정리해주고 이거 사게 하고 나중에 다른 아파트 계속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도로니까. 그렇게 청약해서 당첨된 게 있다면 이걸 팔아서 자금 소명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 분양권 당첨된 거 잔금을 치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도로는 토지는 승계조합원의 혜택을 주기 때문이고 법 조항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사항에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완공되고 3년 안까지 앞에 아파트 처분해도 비과세를 혜택을 준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완공 3년 안까지 입주는 하셔야 되고 전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는 해주셔야 되고 뭐 이런 요건은 있는 거죠. 그 3년이 끝나기 전까지 종전주택을 완공 3년 안까지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뭐 짧게는 뭐 한 11년에서 한 13년은 될 것 같습니다. 요 안까지 분양권으로 완공된 대연 DIL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멋진 투자 아닌가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고 영상을 올려봐 드립니다. 1억 3천이면 굉장히 저렴한 깔끔한 도로 물건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초롱부동산 TV소장 방희선이었습니다.